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 (4월 16일) 1년입니다. 작년 오늘 목 놓아 누군가의 이름을 외치는 남겨진 이들의 절규로 가득했던 팽목항. 이 팽목에는 그날처럼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차마 맑을 수가 없고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내리는 날들. 팽목항을 바라보는 이들이 눈시울이 젖는 건 빗물 때문만은 아니겠죠. 다만 바라는 것은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 왜 그렇게 일찍 져버렸어야 했는지, 왜 남겨진 이들이 지금껏 고통받아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뿐입니다.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진도 팽목항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4월 16일 목요일 푸른 새벽의 이별이란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16일 오늘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시간에는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순서죠. 네, 진도 팽목항에서 지금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진도 팽목항은 비 오지 않고요. 네, 햇볕이 나고 바람은 좀 붑니다. 사람은 아직 많이 없네요. 네, 어제 저는 새벽에 내려왔고요. 지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버스 안에서 만들어 놓은 임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와서 팽목항 아직 다 둘러보진 못했는데요. 방송 끝나고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늘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 눈먼 자들의 국가 중에 황정은의 가까스로 인간을 낭독하고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 그리고 추모객 여러분들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낭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뉴스를 보았을 때 나는 그 배를 알아보았다. 굴뚝이 나직었다. 갑판 위로 솟은 그 검은 굴뚝 다발을 인상 깊게 바라본 적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 그 배를 타고 제주에 갔다. 굴뚝이 뿜어내는 매연을 피해 갑판을 이리저리 걸어 다닌 기억이 있다. 침대라기보다는 선반 같은 것이 딸린 비좁은 선실에서 창이 없는 점을 조금 불안하게 여기며 잠든 기억이 있고, 수시로 기울어지는 복도를 혼자 걸어다니다가 후미진 곳에서 낡은 목욕탕을 발견하고 놀란 기억도 있다. 그 배에 실려 밤바다를 보았고 달을 보았다. 겨울에는 그 배에 관한 기억이 등장하는 단편을 썼다. 그 배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짧은 뉴스를 읽었다.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제목이 달린 뉴스였다.
6월이 되어서야 분향소에 갈 수 있었다. 290명의 영정 아래 14명의 실종자 사진이 놓이고 이튿날이었을 것이다. 안산에 진입한 뒤 분향소 방향을 알리는 한 현수막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며 화랑 유원지에 당도했다. 참사 이후 시간이 흘러 주차장도 분향소도 거의 비어 있었다. 서명을 받는 사람들은 팽목항에 남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국화 한 송이를 받아 영정 앞으로 갔는데 어디에 어떻게 서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자리에 서든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많은 수였다. 이상한 앨범처럼 얼굴들과 이름들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2달 동안 전에 없을 정도로 골똘하게 뉴스를 들여다보며 지냈는데 비로소 그 자리에서 세상에 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오늘 남쪽에서 올라온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엔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진도를 거쳤을 것이다. 팽목항의 수색은 오늘 중단되었을 것이다. 10명이 남아있다.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팽목항에 남아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 경우 4월 16일 이후로 말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든 문장을 쓰든 마침내 당도하기가 어렵고 특히 수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질문을 해보자 뭐든 그렇게 작정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질문이 부족해 세월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거냐는 질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정말은 괜찮지 않다는 말에 주는 일들도 말하자면 조짐들도 꾸준히 있어왔으니까. 사람은 언제까지고 슬퍼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고 끔찍한 것을 껴안고 살 수는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잊을 수 있지. 그런 이유로 일상이라는 것이 영영 사라져버린 일상. 참으로 이상한 일상이죠.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우는 정치인들이 있는 일상. 그들이 뻔뻔한 의도로 세월을 은폐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는 일상. 진상을 규명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일상. 거리로 나와야 하는 일상. 거리에서 굶는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일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초코바 같은 것을 자신들에게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일상. 밤이 돌아올 때마다 그처럼 어두운 배에 갇힌 아이를 건져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일상. 4월 16일 컴컴한 팽목항에서 제발 내 딸을 저 배에서 좀 꺼내달라고 외치던 때의 통증이 습격당하고 하는 일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거듭거듭 습격당하는 일상. 왜 그런 일상인가? 그 일상이 왜 그렇게 되었나? 세월은 돌이킬 수 없게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버렸다. 나 역시 그 세계에서 발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버렸다. 어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세계를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라고 묻는 입장이 더는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자꾸 부끄럽다는 구절이 가슴에 와 박히네요. 부끄럽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금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기 힘듭니다. 이 황정은 작가가 말하는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같겠죠. 지금부터 앞으로는 더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정민아의 울지 말아요 입니다. 울지 말아요 작은 아이요 이 검은 밤 지나면. 네, 정민아의 울지 말아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합원분 두 분 모셨어요. 네. 인사해 주시죠. 선생님부터. 예, 저 광주 조합원 김정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주조합원 초이힘의 최영입니다. 네, 제주 조합원님 언제 오셨나요? 팽목항에. 어제 왔습니다. 어젯밤에 오셨나요? 어제 예 낮에 네. 와서 도착했어요. 예. 네. 도착하셔서 뭐 하셨나요? 여기 뭐 분향소도 들리고요. 네. 저기 팽목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냥 네. 봤습니다. 네. 그 제주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오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1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네. 예,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네요. 네. 예, 이 기회에 오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저 광주 협의회에서 네. 진지부터 이 방송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가지고 우리 위원장 최선동 위원장님하고 네. 같이 어제 왔는데 지난번 행운할 때도 했고 또 뭐랄까 정말 가슴 아픈 네. 그런 이 사건이거든요. 네. 나 하나라도 네. 좀 참여해서 어쨌든 그걸 같이 할까 네. 뭐 그런 마음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는 좋아요.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는 오지는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바람은 여전히 많이 불고요. 네. 네. 오늘이 바로 세월호 참사 1주기잖아요. 네. 지난 1년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네, 우리 제주에서 오신 분. 굉장히 참담한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조금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모두 그러한 마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은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인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네, 그때 저 참사 났을 때 그때 제가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 달 이상을 제가 일을 못했어요. 네. 예, 거기 패닉에 빠져가지고 일이 손이 안 잡히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쭉 제가 지켜보고 왔는데 이 정권에서 이것이 해결될 기미는 눈꽃만큼도 안 보이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또 일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또 역시 또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네. 인양, 진상규명 등 아직도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희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희망이라고 한다면 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망이라고 한다면 네. 현재로서는 네. 절망 그거밖에 느끼는 게 없습니다. 네. 희망은 현재로 보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콜롬비아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이 됩니까? 네. 뭐 납득을 떠나서 이건 뭐 어떻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저로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상해도 싫은데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참 국가가 이럴 때 국민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고. 네. 대신 우리 이제 광화문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실 테고 안산에도 많은 분들 오실 텐데 그분들이 희망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국민TV 조합원도 희망이고요. 그렇죠. 네.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제 주위에도 있어요. 네. 너무 정치적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 조합원 여러분. 그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네. 정말 그 부모가 되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네. 사실 또한 이것 또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이 네.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유가족을 두 분 죽이는 거죠. 네. 이 국민들을. 네. 이게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하나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세월호 인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년이 지나서 와 있는데도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 없는지 네.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가 또
지겹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적지 않아요. 제 주위에도 뭐 그런 분들 세월호 얘기 나누면 이제 그만하자.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는 그만하자는 이게 저는 지금 광주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그만하자는 사람 제가 사실 못 봤는데요. 네. 관심을 갖고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이루어주고 또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만하자는 소리는 안 해도 그냥 반응이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네. 네, 지금 그게 참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로서 자식이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 세대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식을 이런 그 부모의 심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자식을 잃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몰라라 하고 또 생업에 쫓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저도 나서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년이 딱 됐고요. 또 사는데 바쁘다 보면 세월호를 뭐 저조차도 하루에 24시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방송, 특집 방송 제목도 잊지 않을 게 끝까지잖아요.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제주 조합원님, 선생님. 사실은 그게 계속 정말 말씀처럼 24시간을 기억한다는 거는 힘들겠지만 네. 이게 근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네. 이게 누구나 사람이면 다 그럴 거예요. 문득문득 돌아보면 항상 이게 우리가 세월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하나도 사실은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만하자는 그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네. 다 같이 이거를 끝까지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월을 잊지 말자. 근데 그 어만 보자면 잊었으면 좋겠죠. 잊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계속 잊지 말자고 하는 그것만 하고 그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픈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제발 좀 잊을 수 있게 우리 그 정부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한결 갖고 정말 좀 잊을 수 있게 좀 해주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정부 국가가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되는군요. 네.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 특집 방송 이렇게 할 수 있게 준비 오랫동안 해주셨잖아요. 네, 별로 잘한 건 없습니다만 성의껏 했습니다. 잘한 거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어제 새벽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이동식 차량 버스 안에다가 이동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차려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님들께 17번 하고 네. 또 우리 또 박영호 조합원님이 또 흔쾌히 또 허락해주고 또 사실은 우리 이번에 최선동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좀 열심히 띄워주시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하고 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이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럴 때마다 이제 정말 일어나서 안 되겠죠. 이런 일이. 하지만 또 앞으로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조합원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잘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주 지역에는 어떤가요? 이런 오늘 일주기를 맞아서 모임이 있나요? 예. 저희 10일부터 해서요. 11일부터 지금 제주시청에서 저희가 이제 천막을 하면서 다 같이 시민연대랑 여러 여하 이제 연대들 대책위원회들께서 이제 같이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모금이랑 서명운동 같이 받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저는 지금 여기 팽목항에 와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 있게 오고 싶지만 네, 네. 사실 진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현실이고 네. 상황이라서 다들 그런 거지. 아마 그 마음으로 지금 저도 지금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광주에서 굉장히 네. 준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네, 준비 너무 예, 많이 예.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예, 네. 예. 진짜 저도 예, 놀랐습니다. 이게 네. 이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네. 계시니까 어떻게 국민TV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숙소를 예. 1월 달부터 잡아놓으셨대요. 아유. 다른 데서 잡아놓으실까봐. 예, 예. 아, 그 정도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이렇게 광주에서 특집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가장 크게 했던 고민은 뭔가요? 이제 그 준비는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네. 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그거 고민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이 와줬고 또 본부에 우리가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잘 원만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준비하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월을 좀 추념하고 그런 행사가 문화의 되기를 됐었으면 날씨나 좋았으면 네. 날씨가 또 비 온다는 소식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다행히 날씨는 좋았습니다. 네. 뭐 다른 것은 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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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유가족분들 뭐 어제까지도 거리에서 주무시고 삭발을 하시고 행진을 하시고 1년째 유가족분들이 가장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분들이 제일 힘드십니다. 그런 유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분들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진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 하나 아닙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라. 네. 좀 도와주라. 그건데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 나 하나라도 하는 데까지 마음 같이 하고 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고 뭐 그런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내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들 마음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하겠습니까? 네. 드릴 말씀 없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역으로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초이 힘의 조합원님 네. 유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유가족 분들께는 정말 뭐 어떤 말로도 제가 표현이 안 되고요. 우리 사회에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왜 그런 거 있죠. 충분히 슬픔을 함께 나누었는가.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충분히 슬픔을 공감하고 나누고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들 특별법 만들자고 전국 다니고 길거리에서 자고 참 돌아보면 힘든 시간을 어떻게 1년 동안 버텼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1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 힘만으로 못 왔다고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 온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유가족이 아닌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뭐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거. 오늘 이렇게 또 팽목항에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뭐 버스도 꾸며주시고 리본도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게 유가족 분들한테 큰 힘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세월호 때문에 세상이 정말 나쁜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고마운 사람도 많다는 걸 네. 아이들이 깨닫게 해줬다. 이런 또 고마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유가족 아버지는 딸이 어떻게 누가 죽였는지 그거 알게 해줘야지 그걸 못하면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또 말도 해주셨고요. 네. 어쨌든 참 고맙고요.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 음악 여기 지금 오늘 국민 라디오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순서 네,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청취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께 끝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네. 초이매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세월을 잊지 말아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1년이나 이렇게 끌어올 줄을 감히 그 당시에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도 1년이 더 갈지 몇 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뭐 감히 국민 여러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얘기하자면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돌아봐. 잊지 않는 것도 않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며 그게 지켜졌는가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혹시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배가 뭐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당시 그 후에라도 우리가 대처를 바르게 하려면 잊지 않는 것은 우리 그 세월호의 가족의 어떤 그 아픔을 잊지 않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권력자들이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대안이라고까지 할 거 없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과거 지난 2013년도 14년도죠? 네네. 14년도 4.16 그때를 그 상황을 잊지 말자.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오늘 계실 거죠, 팽목항에? 예. 좀 네.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도와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있다 뵙겠습니다.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즉각 인용하라!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잊지 않을게 끝까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세월호 선체 인양을 온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네, 세월호 특집 생방송 1주기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진도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팟빵이 에러가 나서 팟빵이 잘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저도 팟빵이 접속이 안 되고요. PC에서 밖에 접속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세월호 1주기 날 하필 팟빵이 접속이 안 되네요. 소녀님도 팟빵이 안 돼서 한참 헤매다가 PC로 접속했다고요. 집 앞 고등학교에서 아침 내내 추모곡이 방송되고 있네요. 고등학생들보다 못한 사람들 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세라맘님 하늘도 잔뜩 찌푸린 것이 곧 올 것 같네요. 곧 울 것 같네요. 아침에 등교하는 세라 가슴에 노란 리본 달아주면서 오늘 하루는 1년 전 꽃같이 어여뻤던 언니 오빠들을 많이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오늘 저녁 6시 40분에 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고향 파주지회 대한문 앞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고향 파주지회 깃발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니까요. 대한문 앞에. 늦더라도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맘님도 폰으로 팟빵이 접속이 안 돼서 PC로 접속하셨다고요. 네, 오늘 애도하며 보내겠다고 적어주셨네요. 러브투님도 특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조합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빠를 찾아 무작정 떠난 아이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영화 안개 속의 풍경에서 나온 아다지오 또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쇠태우리님, 초이희매님, 네. 제주조합원 분이시죠. 제주조합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MR이언님도 오셨고요. 인천달봉이님,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고 함께 합시다. 네, 로니님도 방송 잘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광주 지역 조합원님들한테 감사해달라고 적어주셨네요. 안양아줌마님도 지난 1년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더더욱 국민TV 라디오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팟빵 아직도 잘 안 되나요? 오늘 서울 기준으로 오늘 오후부터 날씨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서울 비가 안 오나요? 진도 팽목항은 지금 햇볕이 나고 있고 날씨는 좋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고요. 오늘 네, 또 준비한 순서 낭독 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월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월을 일단 탈출했던 기관사가 윗선과의 연락을 유지하려고 배가 돌아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난 뒤였다. 와중에 승객들이 있는 선실을 그냥 지나쳤다는데 참 말을 충실하게 따랐구나라고 생각했다. 자기들보다 더 크고 수백 명 승객들의 목숨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권력, 그들 스스로 더 크다고 여기는 윗선의 명령에 저 사람들은 참으로 충실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게 어떤 명령이었는지 몰라도 승객들을 서둘러 탈출시키라는 명령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중에 승객들을 대피시킬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는 선원의 진술을 나는 거의 믿지 않는다. 그렇게 빨리 배가 가라앉을 줄 몰랐다는 진술도 믿지 않는다. 바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배 타는 사람들 아닌가? 그들은 그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대로 했을 것이다. 기울어진 선실에 머물고 있는 수백 명 목숨들에 관한 질문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걸까? 라는 자문도 없이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낯이 익나? 질문이 없는 삶, 상상하지 않는 삶, 무감한 삶, 총체적으로 그런 삶에 익숙해진 삶, 말하자면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다. 누군가의 이웃처럼, 누군가의 부모처럼, 혹은 누군가처럼 평범하게 돈 벌어 자식 키우고 살던 사람들이 여름 땡볕에 새까맣게 타고 단식으로 여윈 채 거리에서 버티고 있다. 미안하다는 어른들의 고백이 숱하게 이어졌으나 달라지는 것도 없다. 세월에서 살아 돌아온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꼬박 하루를 걸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 세월을 비롯해 쌍용의 노동자들, 용산의 철거민들, 콜트, 콜텍의 노동자들, 제주, 강정, 밀양, 고리는 어떤가? 월성은 또 어떤가? 어제까지 다니던 일자리를 잃고 살던 공간을 잃고 목숨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0.몇 %의 확률이건 몇십 %의 확률이건 개인에게는 언제나 반반의 확률이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세월의 조건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이것에서 달아날 수 없다. 네.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29번 정예진 엄마입니다. 우리 예진이는 12월에 태어났어요. 12월에 태어나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자꾸 그런 게 따져져요. 애가 몇 년 살다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2월에 태어났으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한 살을 거저 먹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16년 4개월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진이 납골당에 가면서 차 안에서 울면서 갔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나오라고만 했으면 나왔을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엄마가 나오라고 했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누가 처벌된 사람도 없고 분명히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 우리 애 보내놓고 안 살려고요. 살기 싫어서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낮에도 술만 먹었어요. 이러면 갈까? 근데 이제 같은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진이를 어떻게 보냐. 억울하게 갔으니까 그걸 풀어주자. 그래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도 사실 사람들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위로한답시고 그냥 애 운명이 이러니 받아들여라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운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운명이 아닌데 애들을 억지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프게 해서 애들을 보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요. 우리 예진이 성격이 다들 애들이 좋았잖아요. 우리 예진이도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였어요. 꿈도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어서 확실하게 버킷리스트에도 20살 되기 전에 데뷔해서 뮤지컬 배우 되는 거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날에도 연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시간 아깝다고 수학여행 가면 며칠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도 늦게까지 연습하고 집에 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 많았던 애들을 꿈 펼쳐보지도 못하게 누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정말 그걸 밝히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어요. 엄마들 사실 너무 벽이 높은 것 같고 정말 속상하고 그래요. 네, 이이연의 세상이 끝나려고 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질문 없는 삶, 상상하지 않는 삶, 무감한 삶, 총체적으로 그런 삶에 익숙한 삶, 말하자면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무감한 삶을 살아온 자신을 반성하는 그 작가의 말이었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전까지는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눈 감고 대충 이 정도는 괜찮아. 권력 앞에서 숨죽이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고 살았다는 사실 부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내게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봐도 모른 척 알고도 모른 척 익숙하게 그렇게 연기하고 살았었는데 세월호 비극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말을 잇기가 힘듭니다. 돌아보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질문하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진도 팽목항에서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순서 또 우리 조합원 분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잊지 않을게 끝까지 생방송,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광주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셋두리입니다. 조합원 셋두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국민TV 얼굴과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구만요. 엄청 어색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음이 잘 안 나오죠. 지금 우리 임시 스튜디오가 있는 버스 안 바로 창밖에 행사장이 있는데요. 무슨 행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떤 행사인가요? 진도 팽목항 옆에 서포리 주민들이 네. 어제부터 주관에서 하시는 거고요. 네. 진혼제를 개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똥이는 곧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영혼과 평안한
삶, 뭐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한 우리 고유 전통 어떤 한풀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네.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우리 진도 소포리 사람들의 진혼제군요. 예. 세월을 스쳐라 예. 라는 주제로. 네. 어제는 사람이 좀 많이 왔나요? 예, 어제도 이제 뭐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뭐 몸싸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네. 뭐 정치인들도 방문했고 또 유가족들도 오셔서 또 그 세월호 그 침몰 참사 지역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추모하고 이렇게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씨는 좋은데 지금 사람은 많이 없어요, 팽목항에. 예, 아직 지금 본 행사가 아직 그 시작이 안 된 관계로 아직은 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좀 자꾸 오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 오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비는 안 와서 다행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할 텐데 지금 좀 팽목항이 좀 썰렁한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 우리나라 정부가 관공서가 누구도 책임 안 지려는 모습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참사죠. 예. 하여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온 국민이 정말 멘붕에 빠졌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런 사정을 볼 때 가슴이 지금 정말 먹먹하고 그렇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은 항시 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빨리 모든 것이 진실이 인양되고 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다소나마 그 마음의 상처 좀 위로가 됐으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99명이 억울하게 죽었고 아직도 이 바다 바로 요 앞이에요. 네, 9명이 실종자 9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있잖아요. 유족들 아직도 절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배웠는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리고 유족들이 투사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정말 아이들 키우고 작은 소박한 거에 기쁨 얻고 행복해하고 네. 그리고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런 평범한 시민들을 1년 내내 거리에서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나라. 그런 걸 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늘은 아니었어요. 항상 정부에서 말하는 언론에서 보는 게 진실이라고 믿었었습니다. 네. 늘 이게 완벽한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는 게 정말 합당한 거고요. 하물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상황에서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이거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저는 내 자식이 한 명밖에 없지만 화가 나요. 왜 우리 정말 화가 나고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한 그 새누리당 어떤 의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니까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는 저렇게 후한무치한 사람들도 있구나. 어제 선배가 그러대요. 옆에 계신 조합원이. 그분이 사람다워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짐승처럼 대해야 한다. 정말 그런 분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세월호 전까지는 그래도 믿었다. 네, 국민을 믿고 국가를 믿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세월호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뭐 TV에서는 비행기 몇 대 떠 있다. 뭐 배 몇 대, 함정 몇 대 구조 중이다. 근데 실제로 그 유족들이 고무보트 타고 가봤더니 함정, 뭐 비행기는커녕 고무보트 한두 대 있는 게 다였다고 언론에서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3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 3일 동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누굴 믿고 국가를 믿어야 하나요? 그냥 아이들 죽으라고 네 그냥 고무보트 몇 대 3일 동안 띄워놓고 그렇게 있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나라가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어떤 무능하고 대책과 어떤 위기 관리 대응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허겁지겁 우리가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네. 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관리 체계는 너무 미흡했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후속 조치로 배가 저는 정말 몰라요. 그렇지만 배가 떠 있을 때 사람을 구해야 한다.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해경 관계자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후속 대처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 정부는 그런 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 방송국에서라도 예. 헬기 같은 거 띄워가지고 그 당시에 뉴스에서는 뭐 함정이 나온다, 뭐 배가 몇 대, 보트가 몇 대. 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고무보트 한두 대였잖아요. 네. 그때 어떤 방송국에서 헬기 띄워서 지금 정확히 구조되는 상황을 알려줬으면 국민들이 이 국가가 구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었을 텐데 참 네. 언론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또 절실히 그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더욱더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는 이번 참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직하면은 뭐 국민들이 뭐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라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언론이 자기 본분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방송을 하고 내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도 그 언론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저기할 때 각자 다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 지역 조합원 두 분, 네, 어제부터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방송,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들으시는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전국에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조합원 여러분, 참으로 1년 전 오늘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아무것도 이렇게 해결될 기미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더 한마음으로 더 힘껏 뭉쳐서 반드시 이 세월호를 인양하고 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 같이 해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돌아오지 못한 우리 9분의 실종자 가족 여러분, 양승진, 고창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이영숙, 권재근, 권혁규님 꼭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처음에는 유머와 광주 지역에서 유머와 외모를 담당하신다고 아주 밝게 인사해 주셨는데 얘기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네, 제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참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건데요. 사실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1년이 지금 넘고 있는데요. 당국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모두 죽어가는 과정을 TV에서 지켜보는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 빨리 그래도 일주기를 맞아서 앞으로는 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관악을 재보선에 출마하신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님도 팽목항에 들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국민TV 버스가 있어서 반가워가지고 네. 제가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 방송하는구나 해서 네. 인사차 올라왔다가 느닷없이 이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네. 선거로 바쁘실 텐데요, 요즘. 이 아침에 들려주셨네요. 공교롭게 4월 16일이 선거 이제 시작 첫날이에요. 네. 전 그래서 며칠 전에 4월 16일 날 보궐선거를 시작하는 뜻이 어디 있을까? 네. 우연의 일치지만 이거는 뭔가 영령들의 어떤 아우성, 외침이 여기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네. 4월 16일의 의미를 찾다 못 찾으니까 네. 선거 첫날에 이걸 맞춘 건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운동 할 일이 아니라 그날은 팽목에 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밤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큰 화제와 논란 속에 출마하셨잖아요. 예. 네. 세월호와 그리고 한국 정치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지금 속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국민 모임, 가칭 국민 모임이라는 정당은 세월호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토론회가 작년 세월호 광화문 천막에서 9월 1일 날 있었어요. 네.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렇죠.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그 이완구 네. 당시 원내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합의해 줌으로써 네. 핵심이 그거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이거 빼버린 거. 네. 알맹이 빼고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노에 차있던 그런 분위기 속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각계 시민사회 각계 대표들 뭐 작가회의, 민변, 민예총 또 변협, 밖에 무슨 민교협 등등 그런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저를 참석시켜서 토론회를 했는데 몇 시간 저녁 내내 토론회 내용보다는 야당에 대한 성토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야당은 없다, 야당은 죽었다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뒤풀이 자리에서 아니 야당 부재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럼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당이라는 게 별거냐? 네. 사람이 모이면 당이지. 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한 야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라든지 또 그 신부님, 목사님, 스님 또 각계 대표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석 달 뒤에 네. 넉 달 뒤인가요? 12월 그 크리스마스 때 백오인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네. 그래서 국민 모임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 모임은 세월호가 모태가 돼서 세월호가 어머니인 셈이지요. 네. 거기서 태어났죠. 오늘이 바로 세월호 참사 1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또 팽목항에서 우리 국민라디오 임시 특별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동영 후보님의 해법은 무엇인지요? 수사권이 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뭐 304명의 목숨을 다시 부활시킬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면 세월호의 그 죽음을 승화시키는 방법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말이 아니라 제도나 실천으로 이제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진실이죠. 뭐가 진실이냐. 네. 그 진실에 바탕해서 이제 뭐 법도 정비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책임 한계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근데 수사권 없는 특별법 요번에 드러났잖아요. 무슨 네. 공무원이 뭔 조사를 해요. 해수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힌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술적인 거, 지연 말단의 거 정리하는 거지요. 네. 그것이 작년 4월 16일 온 국민이 합의했던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거창한 합의와 비교해 보면 너무 이제 왜소화되고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뭐 현실 실현 가능성을 자치하고라도 수사권 없는 특별법 여기에 여야가 합작으로 이걸 밀어붙인 것, 이게 결국 이 문제를 여기까지 전혀 한 발짝도 진전 못하게 한 그 주범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우리 애들은 살아있겠지. 그래서 아이들 기다렸는데 15일 지나고 나니까 시신이 먼저 나온 부모들이 축하를 받고 나머지들은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시신 나왔으니까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해 못하는 죽은 사람 찾았는데 축하한다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못 찾은 다른 부모들한테 얼굴도 못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나 이러고 부모님들이 절규했는데, 지금도 유가족분들이 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삭발하고 행진하고. 그런 유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사실 이런 참사에서 유족은 위로받고 그리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야 할 분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 있잖아요. 1년 내에. 투사가 되셨죠. 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이건 정치의 실종, 정치의 부재입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갈등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녹여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능일 텐데, 사람 몸에 이게 콩팥이 뭘 걸러내는 역할이잖아요. 네. 이게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몸이 퉁퉁 붓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가 작동을 안 해. 이게 뭔가 걸러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콩팥이 하는 역할처럼 여기서 걸러내고, 그리고 다시 피를 맑게 하고 하는 기능이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성찰해보는, 지난 1년 보면 정치 없었잖아요. 지난 1년 보면 여전히 국가는 없었어요. 국가는 3단계에 걸쳐 없었어요. 말하자면 사고 일어나기 전에 이 폐선 들여오는 거 규제 완화해줘서 이런 고물배가 못 와야 되는데 들여오게 돈벌이 하게 해요. 이윤 남기는데 뒷받침해주는 거죠. 또 과적 단속이라 이런 거 다 풀어주고, 이래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거고. 자, 사고가 났어. 구조가 누구의 역할이? 이거 민영화 해버렸잖아요. 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의 역할을 민영화했어, 민영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다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향소에 갔더니 자물통 채워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 유족 한 분하고 전화했는데 네.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싶지 않다. 우리 유족들 방 잠그고 떠난다. 네. 분향소도 잠글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보니까 뭐 자물통 2개 다 채워져서 저도 분향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들 숙소 뭐 텅 비어 있고. 네. 자, 그게 유족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도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 역할의 복원, 국가의 존재성 확인 이런 것이 오늘 4월 16일 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한번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 라디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국민 TV가 더 세졌으면 좋겠어요. 국민 라디오하고 해서 이 다른 조중동이니 다른 언론들 막 그거 다 압도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저도 기자 출신이라 할 말은 없지만 네. 정말 우리 사회 문제 집단 둘을 꼽으라면 하나는 언론이고 하나는 정치인데 저는 언론도 했고 정치도 했으니까 정말 뭐 입이 둘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없는데 제발 좀 국민 TV, 국민 라디오 똑바로 하고 좀 힘 좀 길러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국민 TV와 라디오가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 정동영 위원님도 조합원이시잖아요. 예. 네. 힘 많이 주시죠. 나중에 국민 TV 앵커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내 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즉각 인용하라! 대모상 절차 전면 중단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잊지 않을게 끝까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세월호 선체 인양을 온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임시 스튜디오라 좀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로 많은 날들에 나는 세계가 망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무력해서 온갖 것을 다 혐오했다. 그것 역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여유라는 것을 나는 7월 24일 서울 광장에서 알게 되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100일이 되는 날 안산에서 서울 광장까지 꼬박 하루를 걸어온 유가족을 대표해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 싸울 거야 라고. 나는 그것을 듣고 비로소 내 절망을 돌아볼 수 있었다. 얼마나 쉽게 그렇게 했는가. 유가족들의 일상, 매일 습격해오는 고통을 품고 되새겨야 하는 결심, 단식, 행진, 그 비통한 싸움에 비해 세상이 이미 망해버렸다고 말하는 것, 무언가를 믿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안산에서 출발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루를 걸어 서울 광장에 당도했을 때 광장에 모여 그들을 기다리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200여 명의 유가족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적어도 내 눈이 닿는 범위에서는 유가족보다 먼저 자리에 앉는 이가 없었다. 밤이 맨 가장자리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팔꿈치가 닿을 듯한 거리에서 저마다의 진심으로 박수를 치던 사람들, 그 뒷모습들이 저 밤바다에서 보았던 수평선과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압도적인 검은 것 위에 세월이 마냥 막막하게 떠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 팔꿈치들이 간격이, 그 광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해 버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위험한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 라디오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낭독 멘트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낭독 마지막 단락에 압도적인 검은 것 위에 세월이 마냥 막막하게 떠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 팔꿈치들이 간격이, 그 광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해 버렸다를 곱씹으며 오늘 2부 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어둠 속에서 마냥 막막하게 떠있지 않도록 팽목에서, 안산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팽목항에서 진 꽃들 모두가 여기보다 나은 곳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4월 16일) 팽목항에서 함께한 국민라디오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 2부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